을 맡은 간재입니다. 스폰서님은 김길자 리더님이십니다. 어, 입체적인 우리 눈 건강하길래 조금 제목이 좀 생소했어요. 입체적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눈 건강했으면 우리 눈에 좋은 영양 뉴트리라이트를 소개하면 되겠구나 싶었을 텐데 입체적인 눈 건강하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왜 입체적으로 우리 눈을 건강 관리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눈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야기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눈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고 하면 속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몸이 천냥이라고 하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 것처럼 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눈 건강이 뭐 중요하기는 했겠지만은 7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70세까지는 눈을 쓰면 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눈의 수명이, 건강 수명이 70세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 관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욱 더 중요해졌고, 눈을, 어, 그, 혹사시키는 게 옛날보다 요즘은 눈을 혹사시키는 정도가 좀 심할 거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필요하다. 이 눈 관리는 그리고 즉 뇌 관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다 보니까 치매가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눈이 좋으신 분들 중에는 치매가 없다고 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치매가 없는 노인 대상으로 했더니 눈이 좋더라 그런 게 있고 장수하는 사람들 1순위가 소식 적게 먹는 거였는데 두 번째로는 찾아봤더니 눈이 좋았대요. 청력은 비록 떨어질 얼정 해도 눈은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은 좋다 얘기했었고 눈 관리가 곧 뇌 관리라고 하는데 뇌에서는 몸의 그 내부 정보를 척수를 보내서 내부의 정보를 모으고 눈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이제 보고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뇌에 보내게 되고 그 뇌에 보내는 정보를 사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부에 있지만 눈은 외부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외부 자극 중 80%가량의 정보는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하루에 우리가 눈을 깜빡이게 되잖아요. 하루 2만 번 깜빡이고, 이 깜빡이게 만드는 관련 근육 움직임이 10만 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신체 단위 면적당 산소 요구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많기 때문에 황산화 영양소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또 노출되어 있고 빛이나 외부 뭐 미세먼지나 뭐 이런 거에 등에 이제 가장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눈 건강을 보면요, 유해산소, 노화, 청색광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 있겠고, 청색광이 요즘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스마트 기기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걸 한번 경험했는데,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이 아린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님들도 한 번씩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나 음주, 흡연 이런 그 만성 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이런 거 식생활도 생활 습관이 되고 이제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스마트 기기 이제 위험 정도를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위해 요소로 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있는 거는 안구를 감싸고 있는 세 개의 막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게 공막, 맥락막, 망막 이렇게 해서 안구를 감싸고 있고 안구를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공막은 안구의 가장 외곽에서 외관을 보호하고 강인한 탄력성이 없는 외층이에요. 탄력이 없는 외층인 거고 맥락막은 혈관이 많이 모여 있으며 안구의 벽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의 구조를 공부하면서 제가 저희 그 담양 박사님의 그 책에 딱 보면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게 혈액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눈의 건강에도 혈액이
1순위로 건강하고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이 맑아야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망막인데요. 안구 내벽을 덮고 있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와 시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세 개의 막이 있고 하나가 있는데 각막이에요. 얘는 안구를 감싸는 건 아니고 수정체, 검은 자의 전체를 덮고 있는 막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은 각막에서 거의 모아져 굴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을 이제 조금 중요하게 앞에 이렇게 놔둔 거는 막이라 하면 점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점막이 촉촉하고 건강해야 이 눈의 건강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에 대해서 조금 더 따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눈의 구조 안에는 수정체, 홍채, 산모체, 유리체, 황반, 맹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눈을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이제 하고 있고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에 이제 해당되는 아이로 이제 망막에 세밀히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홍채는 조리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아이고 선모체랑 같은 단어가 모양체라고 이제 설명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근육이라고 제가 공부를 한 것 같고요. 유리체라고 해서 눈 모양을 만드는 두꺼운 젤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황반은 망막 가운데 시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초점을 맺는 부위라고 하고 맹점은 시신경들이 눈으로부터 나와 뇌로 연결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눈 건강에서 방수라는 거예요. 안방수, 눈에 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면, 어, 그 파란색 요게 여기서 방수가 만들어지고 요 끝점에 방수가 유출이 되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방수라는 건 눈의 조직 사이사이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수의 흐름이 중요하고 안방수가 적으면 안구 건조로 안구 손상이 되고요. 많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한대요. 요게 또 녹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어, 그 설명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예전에는 눈에 대해서 나빠지면 그냥 나빠지는 걸로 생각하고 저도 안경을 꼈지만 그냥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플래카드 이제 도로 다니다 보면 혹시 보셨을까요? 시력 교정 운동이라고 해서 하는 곳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2000년대 초에 수정체의 변화가 다른 거리의 물건이 보이는 이유가 수정체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베이츠라는 박사님에서 안근, 그러니까 눈 안에 근육이 이게 조절되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츠 학설로는 안경을 이제 눈에 끼게 되면 더 나쁘게 만든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멀리 보는 그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안경을 끼므로 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학설도 있고, 근데 요즘에 그런 눈 운동을 해가지고 시력이 조금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생활이 워낙 가까운 걸 더 많이 보는 게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가끔 가짜 눈 나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연령일수록.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거나 영양요법을 통해서 조금 더 눈이 좋게 기다려줄 법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의 시력은 수정체 조절력과 안구 근육 운동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조금 이미 그 예방 차원에서도 그 안구 근육 운동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6대 눈 질환을 보면요, 6가지가 있습니다. 백내장, 안구 건조증, 노안, 망막 질환, 황반변성, 녹내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한국인의 3대 실명 원인 3가지로는 여기 망막 질환, 황반변성, 녹내장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노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즘에는 나이 30대의 노안?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데, 노안 발생률이 3%에서 7%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안 발생은 이 정상안하고 노안의 차이를 보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수축되지 않아서 근거리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을 노안이라고 하게 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독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안근을 단련하는 훈련이라고 하는데 제일 쉬워요. 1초마다 눈을 깜빡이면 된다고 해요. 눈을 자주 깜빡여주면 뒤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1초마다 깜빡였을 때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자율신경 조절, 이건 좀 어려운데 눈 마사지를 자주 하면 된다고 하고, 시점 이동은 그냥 들으시면 알 거예요. 좀 가까이 계속 보고 있는데 자꾸 멀리 봐주는 그런 거를 하면 되고, 태양광선 같은 거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노화는 조금 늦출 수 있고, 아주 안 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생활습관,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개선해 나가면 노화는 많이 이제 저속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논질환은 안구 건조증인데요. 안구 건조증 증상은 요즘은 거의 안구 건조가 좀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은 눈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조한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들도 경직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자주 눈을 깜빡여 주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나 껄끄러운 느낌, 충혈되거나 가렵고 뿌옇게 보이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고, 안구 건조증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열증과 냉증,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긴 하지만, 어, 그, 치료는 똑같대요. 치료는 자율신경의 항상성을 회복해주고 점막을 강화하고 수분 보충. 그러니까 물을 좀 자주 마셔서 수분 보충을 해주고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주면은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혈들을 눌러주면은 이제 눈의 건강 안에 이제 거기 혈들을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6대 눈 질환 중에 세 번째로는 망막 질환이 있었어요. 아까 망막 질환 중에는 이제 또 세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망막 색소 변성증, 당뇨 망막병증, 망막 혈관 폐쇄증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 망막 색소 변성증보다는 당뇨 망막 병증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당뇨 환자, 3분의 1 비율로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이 한국인의 실명 원인의 1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그래서 만성질환을, 이제 눈의 건강 관리를 이제 하는 데서는, 만성 질환도 주의 깊게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망막 혈관 폐쇄증은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제 폐쇄가 되면서 이제 되는 거에서 혈관 관리도 다 해줘야 된다는 게 눈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여기에 이제 도움되는 게 비타민 A와 안토시아닌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망막에서 빛을 감싸는 로놉신을, 시각세포를 재형성하는 데 비타민 A가 도움이 되고, 안토시아닌이 염증과 우리가 눈이 활성산소의 그 많이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녹내장을 살펴볼 건데요. 치신경 손상으로 있는 진행성 치신경 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군의 안압이 상승하면서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치신경이 손상되는 건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각막과 수정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수의 배출 통로가 막혀 안군의 안압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안압 녹내장에도 고안압 녹내장, 아까 얘기했듯이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녹내장이 있고요. 안압은 정상인데 생기는 녹내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눈속을 채우고 있는 액체 유출 경로 장애로 인하여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신경이 손상하면 고환한 녹내장인 거고요. 안압이 정상인데 혈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혈류가 지나가는 혈류가 있는데 저희가 혈관이 막히면 기를 뚫잖아요. 근데 그눈 속에서도 영양분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안구 주변으로 다른 이제 혈관을 뚫게 된대요. 근데 그 잘못 뚫린 혈관에서 터지게 되면 이제 순환 장애가 이렇게 일어지면서 정상 안압을 위해서 녹내장에 걸리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풍경이 보일 때 그 사물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주변이 까맣게 되면서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가운데 부분만 점점 이렇게 보이는 이런 시야가 좁고 흐려지는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외부부터 이제 중심으로 가게 되고 방향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녹내장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도 이제 안토시아닌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정상화된 환자의 안토시아닌 혈류 개선 효과, 뭐 낫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방하고 개선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녹내장 환자도 안압 개선 효과가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사이에 46%가 증가했고 한국의 실명 원인이 11%에 해당하지만 90%가 녹내장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녹내장 위험 인자를 이제 읽어보시고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의심해보고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하고 만성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는 거고 급성녹내장은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활발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급성녹내장은 차라리 알아채기 쉽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영양 솔루션을 보면 비타민 A는 이제 아까 그 방수의 배출구 탈수 기능을 높이기 때문에 비타민 A와 카로노이드가 이제 필요하고요. 비타민 B1, B3, B12는 시신경을 보고 B5는 안압 조절하는 데 필요하고요. 비타민 C는 모세혈관 인대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강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오메가3,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옆에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에서 했던 게 녹색 채소 섭취량에 따라서 이제 녹내장 발병률 30%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녹색 채소의 질산염, 산화질소, NO의 덩부 물질이 이제 여기에 그 질산염이라고 하는 건 산화질소, NO의 덩부 물질이다. 이거는 망막의 혈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이. 그게 녹색 채소의 질산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내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정체 속의 단백질이 노화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변성되면서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에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먹어서, 뭐, 백내장 얘기하시면서 다른 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만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만 만들면 어쨌든 당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당뇨가 되고, 비만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음주 흡연은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적 요소, 이제 블루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요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활성산소에 의한 수정체 변성으로 인해서 변내장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은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정체 안에 어, 되게 많은 항산화 물질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단기들은 뼈 안 속에 있고, 뭐, 갈비뼈 안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부터 다 보호가 되는데, 눈 자체는 지금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체 안에 많은 항산화 물질, 영양소가 다량 존재한다. 특히 비타민 C가 많다라고 하고, 이 비타민 C 함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정체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해 쉽게 백내장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백내장이 걸리게 되면 이제 노화가 원인이 된다고 노화이기 때문에 수술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수술하게 되면 수술은 수정체를 깎는 게 되고 수정체를 깎게 되면 수정체 자체가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요게 이제 원시로 진행이 되고 그럼 몇 년 안에 황반 변성으로 진행되고 그러면 그 실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백내장 수술 자체도 지연시키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당연히 지금 항산화제로 많이 먹어야 되고 셀레늄은 아까 말씀드린 화살상소 자체가 과산화수소라고 했는데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게 셀레늄이라고 하고요. 안토시아닌은 수정체의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황반 변성은 망구 안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신경 조직의 망막의 중심 부위인 약 1.5mm 정도로 함몰되어 있는 부위, 눈의 각막과 수동태 중심에 수직으로 들어온 빛이 맺히는 상이 맺히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황반 변성은 이제 거기에 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발병 후 이제 일단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 이 3년 사이에 실명을 초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초기 증상이 없어서 노안하고 이제 헷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각하는 데 어렵다고 하고 황반 변성은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40대가 되기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저 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도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있는데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에 생긴 노폐물이 망막 속에서 시각세포를 아주 조금씩 손상시키는 거고요. 그 습성 황반변성은 그 망막 아래 혈관이 비정상적인 혈관이 망막 속으로 달아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혈관이 터지게 되면 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황반변성에 황반변성뿐 아니라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블루라이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이 블루라이트 그 안경을 사달라고 해서 사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빔을 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루라이트를 막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 블루라이트 보호막이나 그 PC에도 이제 블루라이트 보호막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해도 정말로 얘가 블루라이트를 막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블루라이트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낮에는 괜찮대요. 낮에는 괜찮은데, 이제 이제 밤에도 이게 블루라이트가 이제 저희가 받게 되면 뇌에서 낮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멜라토닌 생산 억제, 수면 요도 시간 증가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블루라이트 장기 노출 시 망막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나오죠. 안구 건조증, 한방변성, 녹내장 등 안구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게 되고 불면증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 환자도 증가했지만 이제 실명에 이제 더 근접한 황반변성 환자 증가가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연차마다 늘어나는 그 수치가 훨씬 갭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은 이제 중심부부터 왜곡이 심해지고 사물의 중심부부터 이제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반변성 그 영양 솔루션을 보면 베타카로틴은 망막을 보호하고 비타민 2는 망막빛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고 이제 혈관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리신과 오메가3가 혈당 방지, 루테인이 황반 조직의 원료이다, 망막의 황산화제이다. 셀레늄 아연은 황반 조직의 항산화제이다. 안토시아닌은 혈류 개선하면서 항산화제이다. 그리고 저기 은행잎 추출물 플라보놀 배당태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진코엠에 있는 건데 노폐물 처리를 한다. 그래서 뇌에도 노폐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치매 예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황반색소하고 루테인은 이렇게 그 황반색소 밀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대요. 나이의 연령에 대해서 확확 떨어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섭취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에서 섭취되게, 체내에서 자연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로 반드시 먹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연구들이 있고, 눈 건강과 식물 영양소에서 충분히 물을 많이 마셔주고요. 블루베리, 당근, 치즈, 시금치, 달걀, 토마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 좋으니까 하나 먹어야지가 아니고, 꽂혀서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골고루 먹었을 때 효과가 좋고, 이 식물 영양소의 태행성 눈질환에 대한 연구, 이제 논문도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과 식물 영양소로 봤을 때 가장 이제 그 큰 이제 그 실명 원인들이 되는 백내장, 환변부성,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식물 영양소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옆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제가 금요일 날 본사에서 해준 남다른 눈 건강 이후에 이 강의를 했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요번에 그래도 고영빈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게 우리 눈 건강을 위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눈 건강이 단순히 우리 지금 눈 요게 아니고요. 눈을 통해서 다른 질환을 알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만성 질환 자체가 특히 예로 당뇨를 들면 당뇨로 인한 눈 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성 질환 관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보는 휴대폰이라든가 뭐 PC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눈 운동하고 눈 깜빡임하고 이런 것들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노화니까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산화를 포함한 도움을 주는 영양소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과 눈 운동, 스마트폰 잘 쓰기, 눈 자주 깜빡여주기, 눈 찜질해주기, 아이 디바이스가 있는 분들은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L400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외선 잘 차단해줘서 선글라스 같은 거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렌즈 쓰시는 분들은 렌즈 관리 잘 하시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까운 곳 보다가 먼 곳 바라보기, 그리고 눈 스트레칭 해주면 많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직접적인 뉴트럴라이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리골드꽃 추출물 두 성분이 있는데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루테인 에스테르가 풍부하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루테인하고 루테인 에스테르는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루테인의 자연 형태가 루테인 에스테르인데 이것들이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냥 루테인이 함유가 되면 다른 자극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상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이제 몸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 기능에 도움을 준 비타민 A도 같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용을 위한 풍부한 카로티노이드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마리노 오메가3는 눈 건조, 혈행 건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 같이 혈관 건강까지 같이 챙겨서 시신경에도 혈관이 이제 가야 영양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혈관 관리까지 해주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오메가3 밸런스까지 해서 온 가족의 눈 건강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쉽게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내 눈의 하트 충전 젤리, 베타카로틴하고 루테인이 같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눈 건강 챙기면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BDHA 블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분해와 망막 구성 성분인 DHA 같이 있으니까 요거랑 베타카로틴이 두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까지고요. 모유시계 리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